네, 반갑습니다. 직무분석 컨설팅 센터의 최영훈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이 대기업의 평가 제도는 과연 완벽할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영상으로 만들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제 많은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또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 HR과 관련된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 회사는 규모가 크니까 평가제도가 잘 갖춰져 있겠지만, 저 회사는 대기업이니까 완벽한 평가제도를 갖추고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자, 그래서 정말 대기업 평가제도는 완벽할까? 완벽은 아니지만 대기업에 속해 있는 직원들은 자기 회사의 평가제도에 대해서 공정하다, 훌륭한 평가제도다라고 인식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기업도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가지고 있는 평가제도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불만이 되게 많아요. 우리 회사 평가제도는 몰아주기, 예를 들어서 승진자다 그러면 승진자한테 좋은 평가 몰아주는 거, 이런 거라던가, 평가제도, 평가 기준의 어떤 객관성의 문제라던가, 평가자 문제, 평가자가 자기 마음대로 평가를 한다, 이런 문제들을 대기업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그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면 이미 다 만들었겠지만, 어떤 회사든지 간에 그런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그런 문제가 있다면 평가 제도를 만들지 않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모르겠습니다. 평가 제도를 안 만드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만드는 것이 나은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회사에서 평가 제도를 설계한다면 어떤 관점으로 평가 제도를 설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 제도에서 맞고 틀리고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통해서 직원들에게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기 위한 용도로 제도를 활용하는 거지, 제도를 이렇게 설계하면 맞고 저렇게 설계하면 틀리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질문 주실 때도, 자, 평가 제도에서 역량 평가가 많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업적 평가가 많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어떤 게 비중이 큰 게 맞아요? 라고 맞고 틀리고로 질문을 주시는데, 맞고 틀리고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서 직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의 관점으로 평가 제도를 설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요, 저 어렸을 때는 쓰레기를 돈을 주고 버린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이 가치도 없는 쓰레기를 왜 돈을 주고 버리느냐. 그냥 집 앞에다가 내놓던가, 아니면은 집 앞에 그 골목에 가면 집집마다 시멘트로 이렇게 박스 같은 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쓰레기를 때려 부으면 수거하시는 분들이 리어커 끌고 와서 가지고 가는, 돈 주고 버린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다 쓰레기를 돈을 주고 버리죠. 그거는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냐.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리지 말아라, 환경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쓰레기를 너무 많이 만들지 말아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돈을 주고 버리는 그런 제도를 만들게 된 거죠. 예전에는 한 사람이 집을 몇십 채씩 사도 특별한 세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한꺼번에 부동산을 매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더 내던가, 한 채 살 때와 두 채 살 때, 세 채 살 때 취득세가 달라지죠. 그 이유는 뭐냐?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에요. 부동산으로 투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설계를 하는 거죠.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것, 그 관점이라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냐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제도를 설계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찬가지로 회사의 평가 제도를 설계할 때도
직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과연 뭐냐,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평가 제도를 설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중간 관리자들의 평가 비중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조직 구성원들에게 중간 관리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리고 성과평가, 역량평가 비중 중에 예를 들어서 성과평가의 비중을 많이 두겠다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에게 앞으로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를 형성하겠다, 또는 성과를 중심으로 일하는 문화를 만들겠다, 뭐 이런 어떤 성과 중심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중에 상대평가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너희들끼리 비교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자, 그래서 각각의 평가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각각의 결정 사항들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정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직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거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결론. 직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회사의 평가 제도에 녹아들도록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뭐가 맞냐 틀리냐 이것을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회사는 직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거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정해놓고 그것에 맞는 평가 제도를 설계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기업 평가 제도 그대로 갖고 와서 여러분들 회사에서 사용하면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다를 거기 때문이죠. 자, 너무 평가제도 옳고 그름, 맞고 틀림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진짜 설계하기 힘드니까요. 메시지에 집중하셔라 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컨텐츠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